안녕하세요. UKS 방송의 문경주입니다. 저는 지금 이순신 장군이 1597년 9월 16일 이마도 전투를 치른 바로 그 이마도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 저 뒤로 보이는 바다 저 어디쯤에서 이순신 장군이 외적을 이제 무찌르는 그 전투를 했을 것인데요. 그 당시에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그 배를 이순신 장군의 전함이 약 13척인데요. 13척 중에서 6척 내지 7척을 이 바다 어디에다 일자진을 치고 그 나머지 배는 이마도 이 뒤편에 있는 이제 이마도 섬인데요. 이 섬에 어디 구석진 자리에다 배를 숨겨놨겠죠. 그래가지고 한참 전투가 어우러질 때쯤 그 배를 가지고 와서 그 왜군들의 뒤를 공격해가지고 그 왜군들을 크게 그 혼란시켜서 이제 그 대승을 거둔 그런 전적지인데요. 지금까지 이제 여러 학자들이 그 장소를 잘못 알아가지고 울들목에서 전투를 치렀다고 그렇게 가리켜왔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울들목에서는요 전투를 치를 수가 없어요. 왜 치를 수가 없냐면 물살이 너무 세가지고 외선은 물론이고 우리 조선의 판옥선까지도 거기서 우리 마음대로 움직여지질 않아요. 물살이 셀 때 그 물살에 휩쓸려 가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거기보다는 물살이 좀 약하죠. 약하고 물이 이제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여기 이제 와서 보시면 아주 천혜의 그 요새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작은 섬이 지금은 이제 다리가 놔져가지고 육지하고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데, 당시는 이제 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섬 뒤쪽에다가 배를 우리 조선전함을 한 6척 정도 숨겨놓고 저기서 이제 이쪽 바다인지 저쪽 바다인지는 지금 확실치 않은데 그 바다에다 이제 일자진을 치고 이순신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왜적들이 이제 굉장히 더 깔봤겠죠. 6척 저 정도야 뭐 문제도 없다고 생각하고 왔겠죠. 와가지고 이제 우리 전함을 그놈들이 포위했는데, 그 포위해가지고 한참 얼클어졌을 즈음에 이순신 장군이 여기서 이제 병사를 시켜서 어디 산 속에서 산 위에서 이제 보고 있었겠죠. 그 광경을. 그래가지고 지금이다 하는 그 시대에 이 흠이진 이 포구에 숨겨놨던 그 배를 이끌고 이제 그 현장에 출동해가지고 그 외선을 물살이 이제 바뀌기 전에 20척을 부셨고, 나중에 이제 물살이 바뀐 후에 다시 11척을 부셔가지고 31척을 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마도 전투가 이제 실제로 그 이순신 장군이 싸운 데인데, 우리는 지금 그 역사의 고증을 잘못해가지고 엉뚱한 데다가 싸웠다고 거기서 이제 그 전적지로서 지금 많이 뭐 홍보를 하고 거기다 기념관하고 뭐 영상자료니 모든 게 다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다시 얘기하면 의도적인 건 아니지만 우리 역사를 잘못 해석한 것이죠. 그래서 이 이마도 전투에서 대승을 거뒀다 하는 것을 다시 이제 정리를 하고, 그것은 이제 왜 그러냐면 이순신 장군을 여러분들은 잘못 알고 있죠. 그래서 그분이 아무 데서나 싸우면 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자기가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있는 지역이 아니면 절대 전투를 안 해요. 그래서 그 명량 같은 데서 하다가는 그건 누구도 의도치 못한 대승을 거둘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무모한 전투는 그 할 뿐이 아니고, 거기서 이제 전투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 알려진 거고, 이 이마도를 여러분 와 보시면 아주 천혜의 그 요새지죠. 섬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입니다. 양쪽으로 갈라져 있어가지고 저쪽에는 육지하고 가깝고 이쪽은 좀 떨어져 있는데, 이쪽에 이제 어디다 배를 숨겨놓고 아주 망보기가 좋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지금 다리가 두 개라는 얘기는 저쪽에서 육지하고 연결된 다리가 하나 있고 이쪽 섬과 섬 사이에 다리가 이제 하나 있는데, 그 다리는 아주 작아요. 작은 다리로 어느 나가기 좋은 지점으로 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투에 있어서 그 후방 지원군이 멀리 있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죠. 위급할 때 나가서 이제 협공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멀리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이 이마도라고 하는 이 섬은 아주 작은 섬이기 때문에 얘가 아주 그 이순신 장군 다운
그 좋은 전적지를 택해서 여기서 이제 전투를 벌였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마도 이 전투를 치르고 나서 바로 이제 이순신 장군이 그날 밤 다시 얘기하면 1597년 9월 16일 밤에 당사도로 이제 도피를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잘 모르시는 사항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잘못 알려진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이 장군을 따라가면 안전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항상 그 이순신 장군 주위에 이제 몰려 있었다. 뭐 이렇게 이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많은 현지 주민들을 다 이순신 장군이 거느리고 다닐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전투를 치르고 그 양반은 그 작전에 의해서 이제 그 숨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조선 수군도 그 당시에 판옥선이 한 100척 이상만 모이면 아주 무적의 함대예요. 이거 일본군이 얼마가 와도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한 13척 같은 거 가지고는 굉장히 위험하죠. 왜 그러냐면 그놈들이 몇 겹이로 둘러싸고 조총경 공격을 해오면 우리가 방어할 수단이 없어요. 왜 수단이 없냐면 우리의 전법이라고 하는 것은 걔들이 이제 우리의 전함에 바싹 붙이고 사다리를 타고 이제 거기 올라와가지고 칼로서 승부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일본 그 사무라이들의 칼 솜씨라고 하는 것은 동남아 일대에서 그것을 대적할 만한 군사들이 없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세계 최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일본 놈들하고 칼싸움을 하게 되면 우리가 백전백패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배에 이제 못 올라오게 해야 되는 것이 가장 큰 방어인데 그 못 올라오게 하는 방법이 없죠. 왜 방법이 없냐면 우리 조선 전함에 있어서 그 판옥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다 이제 그 담장을 치듯 통나무로 그 외벽을 쳐놓은 그런 형태인데요. 거기에 이제 사다리 타고 올라오는 놈들을 제압하려면 우리가 그 판옥 바깥을 내다봐야 되지 않습니까? 내다보게 되면 그 외선들은 그 조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조총으로 쏘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내다보는 사람 그 머리가 날아가죠. 그러니까 내다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짝 걔들이 붙었다 하면 그건 우리는 거의 그 패배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붙은 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우리 판옥선이 여러 척이 있어가지고 다른 판옥선이 와서 박치기를 해가지고 그 배를 부셔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배가 이제 많을 때는 그게 이제 가능한데 적을 때는 그놈들이 몇 겹으로 둘러싸면은 우리가 이제 그것을 방어할 수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함포가 물론 있긴 있는데 그 함포라는 게 이 물동울이 심한 상태에서 그 정조준이 곤란해요. 그러니까 여러 발을 쏘야 이제 한 발을 맞힐까 말까 하는데 걔들이 이제 죽기 살기로 싸우는 데 있어서는 함포에 맞을지라도 이제 대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우리가 딜레마에 빠져 있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싸우고 바로 이제 우리는 왜냐면 매적이 더 많이 오기 전에 도망가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데로. 그래서 이제 그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싸우고 나서 도망가면 그 후에 이제 그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 화가 나잖아요. 그 이순신은 없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만 있으니까 사는 사람들 모조리 도륙을 하죠. 걔들은 그 도륙하는 목적이 두 가지가 있어요. 화풀이 하는 목적이 하나 있고 그 일본 놈들은 우리 조선에 침략을 올 때 군량을 가지고 오지 않아요. 쌀을 안 가지고 온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걔들이 쌀도 부족하기도 하지만 침략을 오는데 미쳤다고 쌀가마를 메고 옵니까? 이쪽에 와서 민가를 습격하면 거기가 뭐 쌀이 있든지 보리가 있든지 콩이 있든지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현지에서 조달하지 걔들이 미쳤다고 쌀가마를 싣고 일본에서 여기까지 올 일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순신 장군이 싸우고 지나간 그 지역은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이순신 장군을 따라가야지만 살 수 있다는 그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남아있다가는 거의 다 이제 죽을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순신 장군을 이제 따라가는 것인데, 우리 이제 조선의 그 일부, 사학자들이나 소설가들은 이순신 장군이 용감하기 때문에 민가가 항상 민간인이 따라다닌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맞긴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더 원천적인 것은
이순신 장군을 따라가지 않으면 자기들이 전부 몰살당하게 생겼으니까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이제 항상 뒤에 이제 이순신 장군 뒤에 민간인들이 따라다니고, 이순신 장군은 따라다니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외적한테 위치가 노출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민간인들을 띄워놓고 도망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마도 전투하고 바로 이제 이순신 장군이 철수해가지고 당사도로에서 어회도라고 목포 신안군이죠. 신안군 어디 섬에 하룻밤 숨었다가 이제 예도로 예도로 숨었다가 이제 또 위도로 숨었다가 홍릉 거쳐서 군산의 고군산 열도까지 가가지고 약 한 14일 동안 거기가 이제 숨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역사적 사실을 이제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역사는 지금 많이 왜곡돼 있어요. 왜 왜곡돼 있냐면 소설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거짓말을 많이 해서 흥미를 돋궈가지고 독자들을 속여가지고 책을 많이 팔아야 이제 지가 이익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당시에 계획한 정권들은 어떻게든지 이순신 장군을 무조건 영웅으로 만들어야만 자기도 스스로 이제 영웅이 된다고는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순신 장군 역사를 더 상세히 사실적으로 조명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고, 저는 이제 그것을 밝히는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마도 방문해서 여기서 일단 한 컷을 찍고요. 지금 확실치 않은 것은 이쪽에서 전투를 했는지 저쪽에서 전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전투 예상 지역을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주입니다.